반갑습니다. 부자농자TV입니다. 지금 저는 주말인데요. 방송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저는 주말에는 교회를 가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주식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좀 심심하기도 하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영상도 올리고요. 또 공부도 좀 하고, 또 용접 기술사 준비하고 있는 거 책도 좀 들어보고,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또 저 나름대로 용접 기술사 준비도 되고 해서 저한테도 좀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연납제 얘기하다 말았죠? 연납댐이라는 것은 0.450도 이하에서 녹는 것을 연납댐이라 하는데요. 그때 쓰는 것을 연납제라 하고요. 그것은 주로 주석납이랑 S가 SN이 주석이죠. 납은 PB가 납이에요. 그래서 주석과 납의 합금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용제 우리가 뭐 발라 쓰는 거 있다고 그랬죠. 용가제에다 그냥 바로 넣지 않고 뭔가 발라서 하는데요. 이 연납댐 할 때는 용제를 염산하고, 염산에다 아연을 넣으면 이렇게 반응의 염화아연이 돼요. 염산과 염화아연을 주로 많이 씁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번. 다음 중 연납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납댐에 사용하는 용가제를 말한다. 2번. 은납, 황동납 등이 이에 속하고 물리적 강도가 크게 요구될 때 사용된다. 일단 은납, 황동납은 경납댐이잖아요. 그죠? 연납댐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거의 주석납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주석납 외에 은납, 황동납, 인동납 뭐 이렇게 모든 게 들어가면은 그것은 경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3번 기계적 강도가 낮으므로 강도를 필요한 부분에서는 경납을 쓰라는 거죠. 은납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네 번째, 주석납 SN이죠. 주석 SN. 주석납 합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연납은 주석납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4번 문제. 일렉트로 슬랙 용접에서 사용되는 순행식 판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1번 스테인리스, 2번 동, 3번 알루미늄, 4번 주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렉트로 슬랙 용접은 무엇인가? 지금 이 답을 딱 들었는데 모르시면은 다시 한번 방송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란 건 뭐냐? 자, 실제로 한 이 정도 되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정도 이렇게 두꺼운 판을 용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이 그림 무엇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이 정도로 거리가 벌어진 거는 용접 틱으로 하면 하루 종일 하는 데다가 이 토치로 잘 들어가지도 않겠죠? 네. 이거 용접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럴 때 써먹는 것이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 옆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동으로 된 구류죠. 동판을 붙여요. 근데 동판에 보면은 이렇게 냉각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냉각수가 흘러서 다시 냉각수가 냉각수예요. 이쪽이 인이고요. 냉각수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냉각수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와이어를 집어넣는데 여기 안에 용융 슬래그라는 게 있어요. 용융, 녹은 슬래그. 여러분, 슬래그 똥이죠? 똥이라는 게 좀 그렇네. 죄송합니다. 용융 슬래그가 있어서 전기 저항 용접이에요. 그럼 전기 저항 용접은 또 뭐냐? 갈속 태산이죠. 자, 전기 저항 용접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개 환봉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요. 이쪽에다는 플러스 전기를 가고요. 이쪽에다 마이너스 전기를 한번 통전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난리 부르스가 나겠죠. 막 난리가 찌직 나면서 여기가 벌겋게 달아오르겠죠. 그러면 가래떡처럼 말랑말랑 할 때 양쪽을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붙어버리겠죠. 이렇게 압력을 줘서 하는 것을
앞접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전기 아크의 열로 용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기 저항 열로 용접하는 것을 전기 저항 용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일렉트로 슬랙 용접은 아크 용접이 아니고 전기 저항 용접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용융 슬래그가 있어서요.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통전을 하면 그 용융 슬래그에서 발생한 전기 저항 열로 이거를 용접하는 것을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와이어를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얘가 용접되면서 차오르겠죠. 이렇게 계속 차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위로 용접되는, 이렇게 위쪽으로 용접하는 걸 상향 용접이라고 하고요. 또 한 번에 다 용접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이거를 단층 용접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한 번 용접하는 거. 용접하는데 한 번 용접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은 다층 용접이라고 하고요. 한 번에 쭉 그냥 용접하는 것은 단층 용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상향 단층 용접이 되겠습니다. 일렉트로 슬릭 용접은 장점은 뭘까요? 넓은 거, 이렇게 넓은 것도 한 방에 할 수 있죠? 속도도 빠르고요. 용접 속도는 빠르요. 그러겠죠? 네. 일단 넓은 거 한 방에 할 수 있잖아요. 시간도 굉장히 절약되고, 경제적이죠, 굉장히. 단점은 뭘까요? 이게 물로 식히면 어떻게 될까요? 물로 식히면 취성이 발생하겠죠? 네, 제로 시간, 제가 제로 지금 안 올렸나 모르겠네요. 취성이라는 것은 딱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을 취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유리로 된 그릇을 설거지하는데 뜨거운 물에다 막 설거지하다가 찬물에 확 집어넣어 버리면 깨져버리잖아요. 이런 걸 취성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뜨거운 용접이 되고 있는데 여기를 찬물이 와서 식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취성이 생겨요. 딱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 취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계적 성질은 굉장히 안 좋고요. 또 단점은 이게 좀 비싸요. 그 다음에 이거 세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렉트로 슬랙 용접을 또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라는 것은 용융 슬래그의 저항열에 의하여 모재를 용융시키면서 단층으로 수직 상진 용접을 합니다. 후판 용접, 후판이란 건 두꺼운 판이죠. 후판 용접이 가능하고요.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이 저하됩니다. 취성이 생기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용접 준비 시간이 길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용접 준비 시간이 길다. 제가 아무래도 이게 주말에 좀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길다. 그 다음에 수축과 팽창이 크다. 왜 그럴까요? 용접하는데 갑자기 식혀버리니까 늘었다 줄었다 해버리겠죠? 네. 그러면 문제로 가볼까요? 일렉트로 슬랙 용접에서 사용되는 순행식 판의 재료는 첫 번째 스테인리스, 2번 동, 3번 알루미늄, 4번 주석. 답이 볼까요? 아까 동이라 했잖아요. 동판에다 붙인다 했죠? 네. 순행식이랑 물이 식히게 냉각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동이 되겠어요. 그럼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 있고요. 일렉트로 가스 용접이 있는데 일렉트로 가스 용접은 뭘까요? 네, 설명했지만 일렉트로 가스 용접은 다 비슷한데 CO2 가스를 뿜어주는 거예요. 일렉트로 가스 용접이라 합니다. 저도 이거 현장에서 하는 거 많이 봤는데요. 자, 5번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벌써 몇 개 설명 안 했는데 벌써 5번밖에 설명 안 했는데 지금 녹화 시간으로는 거의 30분이 넘어가 버리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어쩌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이게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만약에 나 이거 아는데 하면 들어보셔도 되고요. 안 듣고 싶으면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5번 심용접법에서 용접 전류의 통전 방법이 아닌 것은 자, 1번 단속 통전, 2번 연속 통전, 3번 맥동 통전, 4번 진동 통전법이 있어요. 자, 심용접법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기저항 용접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요. 전기저항 용접이에요. 전기저항 용접이라는 것은 간단한 예를 들면 두 개의 이렇게 환봉이나
모재를 붙여놓고요. 한쪽에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주면은 이 전기가 마주 부름돼서 열이 발생해요. 이 열이 발생하거든요. 아크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기 저항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저항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 저항 용접이다 이렇게 말해요. 전기 저항열. 그럼 전기 저항열은 얼마나 발생하느냐? 자, 전기 저항열 Q 누가 계산해놨어요. 다 똑똑하신 분들이 다 계산해놨거든요. 전기 저항열 Q는 0.24 I 제곱 RT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 단위는 칼로리입니다. 칼로리. 만약에 줄로 계산하고 싶으면은 0.24 지워버리면 돼요. 일단 칼로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칼로리만. 주로 문제는 칼로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I는 여기서 I는 전류값이에요. 전류값. 그 다음에 R은 저항값입니다. 저항값. 그 다음에 T는 통전시간이에요. 통전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저항열을 이용하여 가지고 용접하는 것을 전기저항 용접인데, 이 심용접이라는 것이 전기저항 용접의 일종이에요. 전기저항 용접이라는 것은 전기저항열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전기저항열은 열량은 Q는 0.24 I제곱 RT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Q는 0.24 I제곱 RT는 기능사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산업기사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산업기사 이상에서 잘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전기저항 용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전기저항 용접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전기저항 용접의 3대 요소. 일단 전기저항 용접의 3대 요소 첫 번째는 전류값이겠죠? 전류값. 두 번째는 통전시간. 통전시간이 길면은 이게 더 열량이 많아지잖아요. 너무 많이 시키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흐물흐물해지겠죠. 그래서 통전시간, 세 번째는 얘가요. 전기를 통전시키면은 여기가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근데 붙진 않거든요. 양쪽을 어떤 일정한 P라는 힘으로 밀어요. 양쪽을 확 밀어버리면 두 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압력이라고 하거든요. 가압력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너무 많이 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이 밀어버리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겠죠. 이렇게. 또 너무 살살 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붙어버리겠죠. 안 붙겠죠. 그래서 전기저항 용접의 3대 요소는 용접 전류, 그 다음에 시간, 통전시간, 세 번째는 가압력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방금 말한 전기저항열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3대 요소 시험에 다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또 정리해놨거든요. 자, 전기저항 용접이라는 것은 두 모재를 접촉시키고, 접촉인데 제가 오타가 왔네요. 주말에 준비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타가 많아 죄송합니다. 전극을 통해 이음부의 대전류를 직접 흐르게 하여서 이때 생기는 전기저항열을 여론으로 접합부를 가열하고 동시에 큰 압력을 주어 금속을 접합한다. 자, 발열량이라는 것은 H는 0.24 I제곱 RT인데요. H는 발열량이고 I는 전류, T는 통전시간, R은 저항, 오hm 되겠습니다. 자, 전기저항 용접의 3대 요소는 용접전류, 통전시간, 가압력. 이 시험 잘 나거든요. 다음 중 전기저항 용접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용접전류, 2번 통전시간, 3번 가압력, 4번 저항. 그럼 이제 헷갈려요. 0.24 I제곱 RT니까 저항도 있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이 더 헷갈리나요? 자, 전기저항 용접의 3대 요소는 용접전류, 통전시간, 가압력.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우세요. 자, 전기저항 용접은 크게 겹치기 용접과 맞대기 용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점용접이란 건 뭐냐? 이 두 개의 판을 이렇게 대고요. 두 개의 판을 이렇게 대고 여기에 이렇게 전극을 두 개 있는데요. 풋밸브 같은 거 발로 여기를 탁 밟으면은 이게 툭 내려오면서 갑자기 통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게 녹아버리거든요. 녹아버려요. 이 녹은 부분을 너깃이라 한다고 그랬죠. 너깃 이런 부분을 너깃이라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것을 점용접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심용접은 뭘까요? 심용접은 점용접의 점만 있잖아요. 그 점을 계속 이어서 가면은 선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심용접이라고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판이 두 개가, 아니,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롤러에다가, 회전하는 롤러에다가 저항 플러스 마이너스 거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걸 이렇게 빼면은 여기 너깃이 생기면서 이게 얘가 빙글빙글 도니까 이게 쭉 선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이 되게 용접하는 것을 심용접이라고 그래요. 근데 심용접인데 매시 심용접이라는 건 뭐냐면, 매시 심용접이라는 건 두 개를 이 정도 약간 이게 겹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용접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용접이 되겠죠? 이렇게 겹쳐서 하는 걸 매시 심용접이라고 하고요. 매시 심용접. 포일 심용접은 뭐냐면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용접하는 거. 이런 것을 포일 심용접이라고 하고요. 맞대기 심용접은 파이프 때 많이 쓰이는데요. 파이프를 이렇게 원래 철판 하나거든요. 철판 하나인데 이게 많은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걸 말아버려요. 그럼 여기를 계속 용접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용접하면서 지나가면 얘가 여기 오므라들면서 용접하면서 뒤로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용접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쭉 선이 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심이라 부르거든요. 이런 걸 맞대기 심용접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심용접을 할 때 통전을 하는데요. 한번 넣고 빼는 거, 이런 걸 단속 통전이라고 해요. 연속 통전은 계속 전기를 넣는 거예요. 맥동 통접은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맥동 통전법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온 건 지금 방금 본 문제는 요거죠. 다음 중 심용접의 통전법이 아닌 것은 1번 단속 통전, 2번 연속 통전, 3번 맥동 통전, 4번 뭐 이상한 거 하나 집어넣은 거죠. 자, 3번 프로젝션 용접. 자, 겹치기 용접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돌기를 만드는 거예요. 돌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통전을 하면은 이 돌기 부분이 뻘겋게 되겠죠? 그때 여기에 힘을 줘서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징어가 되겠죠. 납작포가 되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이 녹은 부분을 너깃이라 한다고 그랬죠? 너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용접을 프로젝션 용접이라 해요. 그러니까 프로젝션은 결국 뭐예요? 돌기가 있다고 해서 돌기 용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맞대기 용접은 볼까요? 맞대기 용접이라는 것은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하고요. 마주보게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서 얘가 벌겋게 달아오르면은요. 달아오르면 양쪽을 확 눌러버려요. 이 확 누르는 걸 업셋이라고 그래요. 업셋. 그래서 이거를 업셋 용접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 플래시 용접은 두 개를 거의 달랑말랑 이렇게 붙여놔요. 통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열도 발생하지만 플래시가 막 튀는 거예요. 플래시가 막 튀어요. 그러면 그때 또 업셋, 확 밀어버리는 거, 업셋을 하면 그것을 플래시 용접이라 합니다. 플래시 용접은 맞대기 용접인데요. 맞대기 용접, 플래시 용접은 순서가 예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가 터지고 업셋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다음 중 플래시 용접의 순서로 알맞은 것은 1번 예열, 플래시, 업셋, 2번 예열, 업셋, 플래시, 3번 예열, 플래시, 3번 업셋, 플래시, 예열, 4번 플래시, 업셋, 예열, 뭐 이런 식으로 막 순서를 막 바꿔서 헷갈리겠네요. 외우셔야 되겠죠? 예열, 플래시, 업셋입니다. 플래시 용접은 예열, 플래시, 업셋.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퍼커션 용접이라는 것은 직류전원을 사용하는데요. 직류전원이 그럼 뭘까요? 네. 축전지가 직류전원이죠. 저희 회사에도 이런 게 많이 있는데 UPS라고 그래가지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라고 있죠. 이게 축전지예요. 말하자면 축전지에 먼저 해서 직류전기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축전지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직류전원이란 말이 축전기예요. 그래서 콘덴서는 전하를 축적시키는 거죠. 전기를 축적시켜 가지고 한 번에 큰 전기를 내보내는 장치를 콘덴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퍼커션 용접은 스터드 용접과 플래시 용접의 중간 단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는데요. 그러면 스터드 용접은 또 뭐예요?
이렇게 건이 있죠, 건이.